오늘 CBS 광장에서는 미얀마 상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미얀마 현지를 다녀오신 두 분을 만나봅니다. 이현주 목사님과 김환희 청년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본인 소개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현주 목사님은 저희 코너에 출연하고 계신데, 네. 예, 예, 자주 뵙게 돼서 청취자분들은 또 제 목소리가 익숙하실 건데요. 저는 또 이제 미얀마 인터내셔널 미션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또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선교 현장과 또 미얀마 선교사님들을 뒤에서 또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2011년부터 해 왔는데요. 또 오늘은 그간의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또 현재 미얀마 상황이 어떤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환희 학생도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열린교회 청년부 김한희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선교를 가기 전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큰 생각이 없었지만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 어렵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다, 직접 현장을 보면 안다라고 익히 들었지만 실감나지 않았어요. 막상 선교지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고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았고 많은 분들도 그 현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현주 목사님은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도 활동을 하셨는데, 네네. 미얀마 인터내셔널 미션, 네. 선교단체를 또 운영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2011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청년들과 함께 그 미얀마 난민들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태국 메소시라는 지역에서 미얀마 난민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면서 그들과 함께 또 선교사님과 함께 오래도록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 또 현장의 이야기들을 한국에도 많이 좀 전하고 또 열악한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함께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런 선교 동원가에 대한 마음들도 있어서 지난 10년이 넘도록 한 달의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해 왔고요. 그래서 매년 한두 번은 꼭 방문해서 예배하고 또 현장에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항상 이렇게 좀 돌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현장에서는 학교가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좀 세워가고 또 학교를 지원하는 일들도 했죠.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요.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그런 미얀마에 관심이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그냥 어쩌다 보니 가게 됐는데 거기에 또 마음이 또 기울어져서 또 오래도록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김환희 청년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지만 그래도 가서 보니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마음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11년에 처음 미얀마를 방문하신 경험이 있고, 네. 그때 미얀마의 그 국민들, 특히 이제 소수민족들이 사는 열악한 상황을 보고 그들을 돕겠다 마음 먹으시고 14년째 지금 활동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태국 메소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네. 거기가 이제 미얀마와 태국 사이의 국경지대거든요. 그 국경지대에 수많은 미얀마 난민들이 넘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기록상으로 보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에 이제 살고 있거든요. 기록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가보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태국 내에서 가장 낮은 하층민 계급으로 살고 있고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또 교회가 혹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들을 돌보아야 하고 또 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광장에서 이제 미얀마 상황을 한번 이야기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대지진이 발생했고 그 현장을 다녀오셔서 이제 모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2025년 3월 28일이죠. 그때 이제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 인근에서 7.7 혹은 7.9의 이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1930년대 바고 지진 이후에 사망자가 두 번째로 많은 미얀마 내의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태국이나 중국, 베트남 등지까지 광범위하게 지진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얀마 내 사망자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을 보면 5,352명, 부상자가 11,404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수없이 많은 수백 명의 실종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너진 주택만 해도 6만 5천 채, 그리고 무너진 학교만 해도 2,500여 곳,
그리고 병원이나 보건소도 350곳이 파괴됐고요. 문화 종교 유산도 만여 곳 이상이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현장을 갔다 오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도시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매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고 현재 미얀마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990만 명이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의료, 식수, 식량, 위생, 주거 이런 것에서 다들 피해를 입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미 4년 전부터 미얀마 내부에서는 이제 군부의 쿠데타 이후로 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부와 반군 그런 내전 환경 속에서 구조나 복구 활동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구호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어렵다. 또 소수민족이 있는 그 지역은 또 다른 어려움들이 더 큰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다녀오신 기간 어느 지역 방문하셨는지 좀 개요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들이 태국 치앙마이로 들어가서요. 네, 차를 5시간 타고 태국 메솥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메솥은 국경을 넘으면 바로 미얀마 미야와디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까렌주 혹은 까야주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요충지예요. 여기 서로 이제 인접한 국경을 하나를 두고 강 하나를 두고 인접한 곳인데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사역을 했고요. 이제 태국에서 이제 물건들을 좀 준비를 하고 해서 지금 이제 국경 넘어 미얀마 내지에 있는 피난민들 한 100가정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예. 김만희 학생은 이제 미얀마를 이번에 처음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미얀마를 방문하는 루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양곤으로 가지 않습니까, 보통? 예, 그렇습니다. 태국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 좀 험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땠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서 총을 든 군인이 무장하고 있다. 뭐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구금될 수도 있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떨리고 무서웠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는 더 열악하고 위생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좀 많은 충격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 대지진이 이제 몇 개월 전에 발생했는데 그 이동하면서도 그런 모습, 그 현장의 모습들이 좀 보이던가요? 네, 그 뭐 집이나 그다음에 주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미야와디 도시이지만 전기가 제대로 잘 공급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전주나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그다음에 물과 또 식량에 대한 공급이 또 잘 안 되죠. 도로가 다 파괴됐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양곤을 통해서 이제 미얀마를 접근하거든요. 네. 양곤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버마족 중심으로 해서 있는 지역이고 소수민족으로 가는 모든 도로들은 이미 군부가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곤의 지역에서 보는 것과 또 소수민족이 있는 이 국경지에서 보는 이 상황들이 또 많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예. 미얀마라는 지역이 뭐 우리에게 친숙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잘 방문하진 않는 지역이어서 생소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부족이 섞여 있는 나라죠. 네, 그렇습니다. 공식 명칭이 미얀마 연방 공화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 135개의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버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1989년에 미얀마로 이제 변경했습니다만 인구는 한 5,5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소수 민족들이 모여서 한 국가를 이제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 간의 갈등 또 그 갈등 가운데서 있는 여러 가지 전쟁과 위기 그리고 위협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민 통치를 통해서 영국의 식민 통치를 통해서 이제 미얀마라고 하는 통일된 국가 개념을 만들기는 했지만 동시에 버마족과 소수민족들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깊게 뿌리 깊게 있고요. 네. 그 가운데서 항상 전쟁과 위협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수민족들은 스스로 무장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산악이긴 하지만 산악과 밀림에 살면서 다양하게 이제 군인의
그 전투의 투쟁을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수민족들은 자기의 영역을 자기네들 의미로 정해놓고요. 네. 그 가운데는 다른 민족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예.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들을 다 이제 군부가 통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미얀마는 2021년 2월 1일로 네. 기억이 되는데 그 쿠데타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 군부가 지금도 이제 이 권력을 쥐고 있고요. 그렇죠. 그 민주화 세력과 군부 간의 이 갈등과는 별개로 네. 소수민족은 또 다른 또 어떤 이 군사적인 문제들이 있는 네. 상황인가 보군요. 네네. 그러니까 소수민족들 입장에서 보면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나 쿠데타는 이제 지역적으로 양곤 중심이고 버마족 중심으로 이끌어진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소수민족들은 민주화 운동이나 쿠데타 이런 내전들에 대해서는 주변화되어졌고 이 소수민족들은 배제되어져 있는 상황들인 거죠. 도리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소수민족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군부의 정당성을 버마족 내에서 더 확보하기 위해 소수민족들을 더 폭격하고 더 억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던 앙산 수치 여사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서 소수민족을 탄압해 오고 로힝야족을 이제 몰아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인 거예요. 이게 버마족 안에 있는 이야기이지 소수민족들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앙산 수치 여사가 물론 뭐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국민적 통합과 국제적 지지를 얻는 데 있어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지만 미얀마 내부에서의 소수민족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로힝야 사태와 또 소수민족에 관련된 군부의 억압 그리고 그 대량 학살에 대해서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침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던 것처럼 버마족의 문제 그리고 소수민족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좀 인식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의 이제 구호와 선교에 대한 그런 방향들도 네. 버마족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소수민족들과 어떤 접촉점을 만들어서 또 선교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예. 21년에 이제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에 한국교회 안에서도 미얀마 내의 민주 진영을 돕자라는 운동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 지원은 이제 버마족을 지원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그럼 보통 그 예. 당시 때 NLD라고 이야기하고 이후에 이제 NUG라고 하는 이제 국민통합정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NLD 그 정당이 사실 앙산 수치 여사의 정당이었고 NLD 정당이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적 정책을 펼쳤던 거죠. 표를 얻기 위해서는 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었다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권을 생각하고 또 미얀마 사람들에 대한 또 소수민족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지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미얀마 내의 소수민족 문제는 국제사회가 이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나요?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대부분 다 버마족의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이야기되는 것도 버마족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고 이야기가 많이 되어지죠.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 외부에 있는 것 같아요. 즉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처럼 그들 가운데 있는 즉 국제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 중요한 요충지라고 하는 이런 인식에서 좀 벗어나 있는 지형에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관심도나 아니면 이야기가 조금 더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님께서 미얀마를 지원해 왔던 그 활동들은 이제 이 국제사회에 주목하고 있는 그 버마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접경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을 지원해 오고 계시는 그렇죠. 일이다라고 네. 하는 걸 그래서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는 소수 민족들 여러 부족들을 만났거든요. 네. 뭐 와족, 샨족, 그다음에 뭐 엔족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수 부족들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한국 사회에서 또 한국 청년들도 좀 자주 가서 보고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인권이 어떻게 중요한지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좀 많은 생각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김한희 청년하고 같이 좀 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갔다 오면서 그쪽에 있는 친구들을 좀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 한국에서 생각을 해보면 딱히 관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고, 보통의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직접 현장에 다녀와 보니 그 상황을 더욱더 체감하게 되었고, 미얀마 인권과 그 삶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전 있기 전에도 이제 뭐 소수민족은 늘상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던 분들일 음, 텐데 네, 자연재해가 겹쳤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역대 1930년 이후로 두 번째 큰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희생되고 어, 실종자도 많고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줬을 텐데 그들의 삶의 현실은 어떤가? 정말 네. 이 지진 이후에 정말 뭐 먹고 음, 사는 문제는 네. 없는가? 어려움 없는가? 예. 지진의 중심 지역에 있었던 이제 만달레이 지역은요,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 교단에서 양곤을 통해서 이제 그 재난의 지역으로 가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네. 전 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범화족이지만 그들이 지금 버틸 수 있는 거는 경제 활동이라는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로지 구호를 통해서만 그들의 어떤 생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국경 지역으로 몰린 피난민들도 또 있거든요. 이런 국경 지역으로 몰린 사람들은 미얀마 내부의 몇몇 개인들 혹은 단체들이 사비를 들여서 최소한의 의식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기록들을 좀 보니까 2024년에 1인당 GDP가 약 1158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얀마에. 이걸 하루로 계산하면 한 4천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4천 원으로 한 가정이 버티고 있다. 기본적으로 말이죠. 네. 그러나 이것은 뭐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말입니다. 실제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내용과 굉장히 많이 다를 거고요.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또 난민으로 있는 사람들의 경제 수준은 더 낮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메솥에 가면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네. 이게 방콕과 주요 도시에서 쓰레기들이 오는데요. 그 쓰레기 마을에는 미얀마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합니다. 이제 그 페트병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주워 모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갖다가 파는데 그러면 하루에 받는 금액이 20에서 4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되는 뭐 그것으로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난민들의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매우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한 불법 체류의 신분으로 태국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요. 사실은 좀 힘들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욱이 이제 이번 이제 지진이 또 이제 있었잖아요. 이 네. 지진은 소수민족의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지진 상황에서도 군부는 소탕 작전을 여전히 지금도 펼치고 있고, 그러면서 소수민족이 있는 지역에 여전히 한 공습들도 하고, 저희들이 갔던 미와디 지역에도 얼마 전에도 공습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부의 위험, 그리고 재난, 이 모든 것이 소수민족에게는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고요. 국제사회의 구호 혹은 교회의 도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사실 버티기가 힘든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번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때로는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가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교회에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 점심값을 해주려니 교회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네.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많은 고민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오는 아이들, 또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지금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좀 돌보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예. CBS 왕장 오늘은 대지진과 정치적 혼란으로 참극을 겪고 있는 미얀마 구호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현주 목사와 김한희 학생 만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태국을 거쳐서 미얀마 메솥 지역을 청년들과 함께 다녀오셨는데 가서 어떤 활동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김한희 학생. 한 10여 명 갔나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예. 가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현지에서의 선교는 주로 교회와 학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저희는 워십과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해 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유치부부터 중등부까지 아이들이 있어서 바람개비 만들기, 비즈팔찌 만들기, 풍선 게임과 같은 음, 간단한 활동들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저희가 식사 제공을 해드렸는데 반찬도 많고 음식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먹는 점심들을 보니 닭다리 한 조각과 쌀밥들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부족해 보여서 놀랐는데 평소 점심으로는 밥과 고추장 같은 소스로만 먹는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들에게는 그 한 끼조차 감사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던 이렇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학생들이 가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뭐 말하자면 그 작은 그 교실도 운영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평소에 미얀마 아이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소에 아이들은요, 그냥 밥과 예. 거기에서 먹는 이렇게 매운 소스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고추장 정도 되는 소스가 있습니다. 그 소스가 전부인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식대를 좀 지원을 했어요. 아이들 오면 좀 교회가 식대 부담이 없도록 식대 지원을 해서 맛있는 걸 좀 먹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닭다리 하나가 더 얹어진 거죠. 예. 아이들 너무나 좋아했고요. 그리고 조그만 아이들이 되게 많이 먹습니다. 사실은 뭐 하루에 한 끼 먹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여튼에 뭐 행복한 모습들을 보아서 너무나 좋고, 또 저희들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들이 굉장히 정신적 충격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희망을 조금 더 심어줄 수 있을지, 또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방문하신 곳은 이제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를 방문하신 거죠? 현지 사역자가 하고 있는 학교예요.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학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세워져 있는 거죠. 예. 그 지역이 아까 뭐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셨었는데 학교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은 또 그곳에서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생활을 이어가는 그 환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차량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되도록이면 다 데리고 오거든요. 부모들은 아침에 일찍 일터로 나가고, 그러니까 태국의 농장이나 아니면 공장의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이제 일을 하러 나가면 아이들은 방치가 되거든요. 그 방치된 아이들을 교회에서 모아서 이제 언어도 가르치고 또 수학도 가르치고 또 밥도 먹이고,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을 겁니다. 예. 그 아이들하고 대화가 잘 통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 방문해서 아이들 만나고 이 지내는 동안에 좀 인상 깊었던 일이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네요. 특히 기억에 남은 순간은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던 순간이었는데요. 한 7살쯤 보이는 한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해 봤던 순간이 있었을까? 하고 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물론 그 아이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음 우리가 이제 지금 선교라고 표현하지만 네. 이제 사실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이제 이 선교라기보다는 선교 여행이라고 이제 선교계에서는 규정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짧게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느낀 바도 있을 것 같아요. 말로만 들었던 것보다 직접 짧지만 그 현장을 보면서 좀 충격적이기도 하였고, 더 감사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신앙적인 어떤 느낌이라든가 뭐 다짐했던 바도 있나요? 지금 저는 집안에서 편안히 핸드폰하고 누우면서 그런 것들이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음 목사님 아까 네. 이제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으로 피난한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 그분들은 일종의 난민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음. 해 보는데 음. 미얀마 사람들은 국제사회가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여 주고 있나요? 네. 그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난민권이 유엔이나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정하는 거고,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지점에서도 저희가 난민이라는 말을 쓰기가 사실 좀 어려운데 네. 난민 지위를 얻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난민 지위를 얻으면 인도적 차원의 지원들을 받고 그다음에 거주나 여행들을 혹은 직업을 갖는 게 좀 자유로워서 본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의외로 많은 도움들을 받거든요. 네. 난민의 지위를 얻게 되면. 그러나 미얀마 사람들의 선택지는 그 난민을 지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난민으로 또 본인들이 그 지위를 받게 될지 알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 태국에 넘어와 있는 사람들은 난민이라기보다는 피난민 혹은 불법 이주자 혹은 불법 체류자라고 보는 게 좋고요. 태국 내에서도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 지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도로를 굉장히 많이 통제하고 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검열하고 검색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 불법 체류자로 사는 사람들 또 그 인생들이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국제사회에서나 아니면 또 교회에서나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 보아야 될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있는 청년이었는데 근데 한국에 이제 아사히언합신학대학교 입학하도록 다 준비를 했고 학교에서는 입학이 됐고 허가가 됐고 또 이를 지원할 교회가 함께 지원하겠다. 여기까지는 다 됐는데 네. 이 친구의 그 비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미얀마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고 있지가 않는 거죠. 아, 미얀마 내에서 이 신원 확인을 그렇죠. 명확히 할 수 신원 있는 확인이 안 공적인 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군요. 본인은 미얀마 예. 사람인데 예. 미얀마 사람이라고 하는 신원 확인이 안 되니까 비자가 나오지 않고 결국은 한국은 못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단편적인 예입니다. 이게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들이 미얀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국가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어쩌면 그 존재 자체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는 이런 상황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얻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이 접경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을 향해서 군부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안전에는 문제가 없나요? 거기 한국인 선교사가 사역하고 계시고 또 이번에 단기 선교로도 방문하셨는데 안전 문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어떤가요? 한희 학생 갔다 오니까 좀 안전하던가요? 치안 문제는 비교적으로 저희가 안전한 지역으로 다녀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태국 매소 지역 도로를 이동할 때 몇 차례 검문소를 지나야 했습니다. 총등 군인들이 차를 세우고 저희 여권을 확인하고 저희 네.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무섭고 혹시라도 잘못될까 걱정이 있었지만 미얀마 내부는 더 위험하다고 들었고 그곳에서도 그 위험을 피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 복잡한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뭐 이제 단기팀이 가면 현지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이제 일정과 장소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기 때문에 가기 전에는 굉장히 겁을 줬거든요. 청년들을. 네. 가면은 뭐 구금될지도 모른다 이런 겁을 줬지만 물론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 다만 할 수 있는 한 가장 안전한 지역들을 다니고 선교사님들도 가장 안전한 곳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인들도 활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지에 계신 분들과 잘 소통하면서 하면 좋겠다. 그러나 문제는 뭐 국경지대라 긴장감이 없지 않고요. 이번에는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태국 매소세 가면 외교부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그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니 이제 나오셔야 된다 이런 문자가 오기도 했는데 뭐 긴장감과 불안이 실제로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전한 지역들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방문하시는 거긴 하지만 이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굳이 이렇게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을 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현지에서 이제 계신 한국인 선교사들 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사역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제 단기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직 물적 지원을 하실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오래도록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미얀마 내지에서 내전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 국경 지역으로 다 이제 왔고 혹은 태국으로 이웃 국가로 이제 탈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시작은 일시적인 거주 문제, 뭐 주택이나 그다음에 일자리, 생필품, 뭐 먹고 자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어떤 일시적인 거주의 문제를 지금 어디에서 대부분 감당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일단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교회라고 네. 하는 건물이 있고 함께 뭔가를 이제 서로 모을 수 있는 이런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조금 더 여러 곳에 많이들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아니면 함께 식사를 나누거나 하는 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 드는 궁금증은 이제 미얀마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불교 국가라고들 인식들 하거든요. 네. 그 접경 지역 소수민족 있는 지역은 선교사가 들어가서 활동하기에 좀 자연스럽게 이게 편안한 곳인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라고 할 때 불교 국가니까 다 불교에 귀한 사람들, 다 그냥 불교를 너무 추종하는 분들로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족마다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까른족이나 이제 까친족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고요. 그다음에 네. 미얀마 내에도 신학교가 있고 침례교 신학교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그 신학교를 졸업한 현지 사역자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면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영국 식민지 체제 내에서 영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곳곳에서 사역했던 면들도 있어서 그때 뿌려졌던 씨앗이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기독교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현재도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불교가 보통 이제 기록상으로 보면 불교가 한 87% 정도 이야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기독교가 한 6.2% 정도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 6.2%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제 소수민족들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이 네. 됩니다. 선교사들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신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군요. 음.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에 집중해 오셨다고 하지만 대지진 이후에 뭔가 좀 사역의 방향이나 또 외부로부터 이 지원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 뭐 일차적으로는 예. 식량과 물, 식량. 전기가 예.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그 환약생이랑 미얀마 내주로 넘어갔을 때 한 100 이제 호가 있는 이제 난민촌을 돌아보면서도 전기가 들어온 즉 이제 태양열로 해서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한 집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물은 빗물을 받아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 이런 이제 현실들이 좀 어렵고 이것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사실 정수 장치라도 좀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이제 거주할 집과 교회 재건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또 예.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도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이제 선교단체 운영하시면서 음. 여러 교회들의 후원을 모아서 가시는 걸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 교회들 방문하시고 목사님들 만나고 하면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갖는 관심도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한국 교회가 각 교단별 혹은 선교 단체별로 많은 어떤 관심들을 가지고 또 모금 활동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사례가 이제 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현장의 필요를 돕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근래 들어서 뭐 쿠데타나 아니면 지진 으로 인해서 미얀마 이슈가 자주 발생했으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관심은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미얀마가 좀 접근성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좀 젊은 청년들은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또한 관심도 없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청년들은 취업과 약간 그런 문제들로 더 관심이 더 치우쳐져 있고 직접 현장에 다녀오지 않는 한은 그 상황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녀오시니까 어땠어요? 정말 그 상황을 더 체감하게 되었고
그 인권과 그 삶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었지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깊게 들여다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은 이제 선교지의 상황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 그 관심을 지속적으로 또 그 이어가서 교회 안에서 선교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더 확산시키고 함께 기도하고 더 또 그 마음을 모아가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미얀마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좀 그런 어떤 지속적인 앞으로의 활동, 지원 노력, 뭐 기도 모임도 좋고요. 그런 계획들도 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대화를 나눠보진 못했지만 또 선교를 가게 된다면 미얀마 지역을 한 번 더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더욱더 그 아이들을 또 만나고 그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까라는 궁금함도 있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미얀마에 관심을 가지고 뭐 여러 지원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네네. 민주화 운동을 펼치는 분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지진 이후에 교단 차원에서 양곤을 거쳐서 이제 대도시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게 지원 활동하고 있는데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보완돼야 될 부분들은 조금 더 지속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단회적인 것에 대한 좀 아쉬움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부분에 더 보완했으면 좋겠냐라고 말씀드렸더니 보완은 둘째치고 자주 왔으면 좋겠다. 그냥 너무 위험하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오시기를 포기하거나 그러는 교회들이나 그런 단체들도 많은데 그러지 말고 현장에 오셔서 많은 도움들, 뭐 그게 작든 크든 간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요. 특별히 아이들이나 여성들 또 청년들과 함께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있다, 또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만 이 친구들이 좀 알아도 조금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려면 조금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방문들이 좀 더 많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게 더 필요하냐, 또 무엇이 더 문제냐 이런 것보다 정말 현장을 좀 많이 방문해 주시면 어쩌면 이런 논의들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다 보니 도리어 현장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단기 선교 여행들을 많이 가니까 그중에 이제 그 한 대상지로 미얀마도 방문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가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돕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예, 아마 어떻게 각 도울까요? 교단별로 현지 선교사나 각 선교단체가 이미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요. 잘 돕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연결이 가능하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후원들이 잘 쓰여지는지 또 잘 쓰일 수 있는 단체들을 또 그런 선교사님들과 잘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루트를 잘 찾아서 끊임없이 서로 교제하면서 또 이거는 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미얀마인들의 뭐 기도 모임이랄까 예배 모임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에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국내에 있는 그 미얀마 학생들과 함께 연결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미얀마 인터내셔널 미션 여러분 이제 페이스북에 검색하면 충분히 또 저희들에 대한 정보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각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이 이곳에다 본인들의 교회 소식도 올리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시고 또 함께 협력하고 또 지원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는 청년들이나 저희들이 다 자비량으로 가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거는 올고지 현장에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많은 관심과 또 후원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통 겪고 있는 미얀마인들을 향한 관심, 또 기도, 지원 좀 모아졌으면 좋겠네요. 예.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